이재명 대통령을 모시고 확실하게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이번에 김문수만은 절대 용납을 김문수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4선인 한기호 의원도 당 지도부인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런 말실수를 했습니다. 다른 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지키고 자당 후보인 김문수 후보를 용납해선 안 된다라고 말한 건데요. 손학규 전 경기지사, 안철수 의원에 이어서 비슷한 실수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 도대체 왜 이런 거냐 이런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리 러브콜을 보내놓는 게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도 네티즌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그저 농담처럼 하는 말이겠지만 그만큼 대선 이후에 정치권의 권력 구조가 어떻게 재편될지 여기에 대한 관심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중도 보수 선언을 한 만큼 국민의힘의 변화에도 이목이 쏠리는데요. 일각에선 체질적으로 여당 추구형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국민의힘에서 넘어가는 의원들도 생겨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정계 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 결과를 우리가 전제를 하고 얘기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시간입니다만 어떤 결론이 나오든 정계 개편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세요? 이번 같은 경우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 지는 쪽은 상당한 그 혼란이나 그 변화가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저는 상상하지 않고 있지만 예를 들면 민주당이 패배할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 패배했느냐에 대한 그 책임론이 불거질 거고요.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분당이나 이런 가능성보다는 어쨌든 당내 새로운 그 재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예. 그 가능성보다 앞으로도 지금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보수 세력의 재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촉각을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경우에 저는 심한 경우에 친윤 소위 그동안 호가호위했던 사람들이 계속 당권파 이 사람들이 그 기존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자칫하면 이제 당이 깨질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 그 밖에 있는 이준석, 그다음에 지금 사실상 하와이에 가 있는 이제 홍준표 전 시장,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등등 이러한 분들이 그 중심으로 해서 원심력이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저는 이 당계 그 보수 세력의 개편이 통합적으로 갈 거냐 할 때는 친윤 그룹이 그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면 안에서 어떤 통합적으로 그 세력이 교체되는 그 재편이 이루어질 텐데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굉장히 분열적인 재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당이 깨질 것까지도 예상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상당수의 인사가 탈당을 한다. 그래서 그렇게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예. 이제 기존의 당권파들이 자신들의 그걸 내려놓지 않을 경우에. 근데 아마 그 대선 결과 나오면 지도부가 그대로 자신들의 자리를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근데 아까 이제 저기서 나온 말실수, 한기호, 안철수, 권성동, 손학규 이런 분들은 그냥 말실수예요. 예. 왜 자꾸 나올까요? 아니 그거는 예를 들면 저도 그 예. 아침에도 그 유세를 하다 보면요, 예. 이렇게 민주당 그 유세원들도 있고 저희들도 있는데 하다 보면 민주당 유세원들도 정정당당 이재명, 정정당당 김문수 후보거든요. 예. 이렇게 하기도 하듯이 하다 보면 말실수를 하니까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한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홍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지는 쪽은 어느 쪽이든지 상당히 괴멸적 상황을 맞게 될 거예요, 당에서.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가 만약에 졌다 그러면 그 책임론 얼마나 심각하게 예. 얘기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 당이 질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상황과 맞물리게 될 거예요. 맞물리게 되면서 그 윤석열 그림자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것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차별화하고 탄핵에 대해서 그것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그 많은 비판이 있을 거기 때문에 예. 그 심각한 상황이 계속될 텐데 민주당에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당에 있는 사람들 좀 빼가려는 노력도 할 것 같기도 해요. 예.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그 지금 재판 결과와 관계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우리 당 자체의 인원들을 좀 빼가고 그래서 굉장히 흔든 다음에 그 위원
정당에 대한 심판 청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 자체의 존립을 뭐 흔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지금 의원들 중에서는 뭐 숫자까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아주 일부는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뭐 언제든지 그럴 가능성은 있죠. 있다. 뭐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분명히 여러 가지 뭐 본인들이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아, 예. 본인 문제가 있는 의원들이 그렇게 갈 수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어떤 분들은 뭐 나는 여당하니 못한다라는 분들도 계시니까 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근데 그 인위적 정계 개편인데 그게요. 인위적 정계 개편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그런 방식은 과거 그 소위 삼김씨, 그러니까 2000년 노무현 정부 정도 그때까지가 거의 마지막이었다고. 그 이후에 인위적 정계 개편이 2010년 이후에는 거의 없었고요. 정권이 바뀌더라도.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법적인 문제나 이런 의원들 경우에는 도리어 우리 당 쪽에 훨씬 더 우리 당에서 수용하기가 훨씬 더 불편한 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자발적으로 모시고 싶은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훨씬 더 그런 논란이 없는 분들 중에 있지, 그런 그 사법적인 문제를 압박을 고리를 해서 그 어떤 정계 개편을 인위적으로 하는 그런 방식은 이재명 후보가 선택하는 방식은 아니다. 또 그게 검찰을 완전히 이제 수족처럼 장악하고 할 때나 가능한 건데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당만 하고자 하는 의원은 어떤 의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이름까지 여쭤보는 건 아닌데. 그건 뭐 어떻게 보면 실제로 그렇게 나는 여당만 해야 된다라는 의원들이 있나요? 그냥 농담이긴 하지만 예. 보면은 이제 뭐 굉장히 그런 야당이 됐을 때 탄압이라든가 뭐 불편함 같은 게 있으니까 그 상식적으로 그런 것을 견뎌내기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는 건 뭐 부인할 수 없는 거고요. 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글쎄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국정을 어떤 방식으로 이어나갈까? 그럼 보면 보나마나 나는 내란에 대해서는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미 그렇게 다짐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푸시, 그러니까 아주 고강도로 밀어붙일 거예요. 예. 그리고 아마 특검 같은 것들, 뭐 김건희 특검, 뭐 명태균 특검, 그다음에 무슨 내란 특검, 뭐 이런 식으로 특검을 계속 밀어붙일 겁니다. 그럼 거기에 뭐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거니까 다 통과될 것이고 특검 정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서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뭐 대통령과 통화한 사람들이라든가 비화폰, 뭐 지금 서버 다 압수수색 됐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면 아마 초반기에 굉장히 뭐랄까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것들이 그 어떤 의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마도 상당 부분 동요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생각은 다른 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농담삼아 한 얘기도 그런 얘기 있어요. 아주 보수적인 정치인인데 저분은 조카 통일돼도 서울시장은 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예. 있었는데 이제 그런 과거의 얘기고 최근 들어와서는 그렇게까지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인사 중에서 우리 당으로 오게 되는 경우에는 이번에 최근에도 있지만 사실은 당내에서 거의 왕따처럼 만들어 버리니까 우리 당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울산의 김 의원 같은 경우가요. 김상욱 의원이요. 김상욱 의원이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다음에 국민의힘의 리더십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러니까 배제하고 쳐내는 리더십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자기 안에서 뭔가 포용적으로 그다음에 통합하는 리더십으로 갈 거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당우사하고 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 국민의힘에서 참 그 한편에서는 좀 밖에서 보기 안타깝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당권을 가진 기득권을 요만큼도 안 내놓으려고 하는, 그리고 이번 선거를 어떻게 뭐 승리하고 또 뭔가 변화의 발전 그 어떤 계기를 만들려고 하는지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 어떤 리더십이 나올까요? 국민의힘에서 앞으로. 뭐 시나리오가 워낙 많아서 사실 어떻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제 비대위원장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임명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실상 그때 그 5월 10일 날 그 당내 이른바 당내 구테타라고 얘기되어지는 그게 무산됐을 때
그때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함께 싼 거는 다 물러나야 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주장이 있었지만 뭐 꿋꿋하게 버티셨고 그다음에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영입을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난 다음에 두 분이 다 동시에 물러나느냐 만약에 패배한다면 그리고 아니면 그 비대위원장만 물러나느냐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연말까지 원내대표 임기인 연말까지 나는 그대로 가겠다라고 예. 주장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다 이게 그 변수인데 어떻게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아마 만약에 저희가 패배를 한다면 뭐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게 좀 굉장히 마음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표차로 지느냐하고도 또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 그런 것들이 예상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예.